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 집 주변에 지하철역이 개통된다라는 소식만 있어도 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영향이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현대 수도권의 교통망 구축이 성숙기에 들어갔기도 하고 이제 집을 살 때는 교통 외적인 부분 따질 게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자, 눈앞에 보이는 호재도 과거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 번씩 호재라 생각돼도 더 두들겨 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좀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함께 하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것 직접 전화 주신다면 그에 대한 답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022077-6330번입니다.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조금 더 간편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문자 이용 가능합니다. 02797-0300번 열려 있으니까요. 간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또 귀한 시간을 꾸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요, 이 수도권의 이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수익형 부동산 하면 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공실률이나 유동인구나 따져볼 게 정말 많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체크해라. 세 가지로 좀 추려주시죠. 세 가지만 추린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네. 우선 공급, 그리고 수요, 그리고 가치. 예, 세 가지인데 이 공급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 월세를 받아서 그 수익을 내는 목적이다 보니까 공급량이 많아지면 공실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임대가도 경쟁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분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또 다른 오피스텔들이 계속 들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쟁에 밀려서 조금만 노후되더라도 나중에 매도라든지 또 임대 금액이 하락하는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이 네. 공급량을 항상 체크하라. 그 근처에 공급량이 더 나오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수요 측면인데요. 자, 이런 그 임차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거시적으로는 뭐 서울시다라고 한다면 서울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플랜을 보고 또 관리 계획이라든지 뭐 정비 여러 가지 플랜에 의해서 그 지역의 인구가 좀 밀집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네. 반대인 경우도 생기거든요. 인구가 점점점 좀 분산되고 옛날에 월세를 놓고 이렇게 지내는 임차인들이 많이 점점점 줄어드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자, 그 부분을 조금 가려서 가자라는 부분이고요. 가치 평가가 세 번째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너무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왜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 원룸촌 네. 또 어느 산업단지 원룸촌들이 있어요. 수익률이 뭐 15% 된다는 그런 광고도 나오지만 초기에는 실제로 융자를 끼워서 지렛대 효과를 누렸을 때 정말 실투자금 대비해서 15% 수익률이 나올 것 같지만 네. 좀 지나서 보면은 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문에 후문에 동문에 서문에 이렇게 계속 늘어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공급적인 관점에서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치 평가가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나중에 대팔 때는요. 원금을 못 찾아요. 예, 그래서 수익률을 다 곱해서 더해봤더니 결국은 내가 남는 게 없던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 평가 기준은 그야말로 토지 가치, 즉 더욱더 계속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 이 대표님이 말씀 주신 세 가지 유의할 점은 결국 희소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희소성이 있느냐, 가치가 유지되느냐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랄게요. 자, 대표님과 함께 또 이런 투자 팁을 전해 듣고 있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또 전화 상담 그 사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락 주신 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예. 어떤 일로 저희 문을 두드리셨어요?
예, 경기도 광주에 네. 광주역 근처에 그 이편한 세상 네네. 예, 그것 좀 한번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이버 지금 해주세요. 거주 중이신 예, 거예요? 아니면 사시려는 거예요? 사보려고요. 지금 아. 입주가 그게 10월달에 입주하는 데거든요. 네네. 예, 아, 그래서 지금 10월에 한번 사볼까? 예, 입주 예정이고 역세권입니다. 이 편한 예. 세상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예, 예. 아, 연락 예. 잘 주셨네요. 이렇게 사전에 주셔야 하는 겁니다, 시청자님. 제가 예. 대표님이랑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광주로 가보죠. 경기도 광주에 예, 예. 그 광주역, 저 성남 여주선에 이제 광주역이 쓰는데 예, 그 예. 근처에 이제 이편한 세상에 입주를 한단 말이죠. 거기가 이제 태전지구예요. 예, 예. 예, 태전 고산지구거든요. 자, 아니에요. 일단은 저기 태전지구 광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예. 10월달에 입주하는데 이편한 세상 거기 광주 중학교 바로 옆인데요. 아, 광주 중학교 근처요. 예, 요 예, 광주 예, 시가지 안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지금 10월 전에 좀 살까? 예, 아니면 10월 이후에 살까? 그게 중요한 거고. 예. 그래도 사는 게 낫냐? 뭐 예. 그렇냐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점상으로는 입주 시점 이후로 사는 게 좋아요. 자, 그 이유는요. 예. 우선 제가 사도 괜찮다라는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이 예. 광주 시가지 자체가 사실 이 접근성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판교가 이 근처에서 가장 지금 뜨는 지역인데요. 예. 이 판교의 출퇴근 수요 증구들을 땡길 수 있는 아주 그 접근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요자들이 분당이라든지 판교의 집값 생각해서 좀 저비용으로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 때문에 사도 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렇게 교통 계획도 성남 여주 이제 복선 전철도 있지만은 이 광주에서 또 이제 그 수서로 가는 그 지하철 노선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자, 또 이 광주 쪽에서 또 이렇게 세종시로 가는 그 고속도로도 또 계획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 교통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예. 광주 자체가 그냥 그 옛날 모습으로 하면 자꾸 보면 안 돼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어서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왜 제가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지금 붙었더라고요. 예, 왜 예. 그거를 조금 이렇게 분양 입주 시점 이후로 좀 매수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냐면 예. 이쪽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태전지구를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예. 거기 아닌 여기에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의 실거주 수요자가 아닌 투자에 대한 생각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세를 놓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세가 꼭 차 올라 있다고 생각하면 매도를 할 거거든요. 예. 자, 그렇게 전세 금액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매매 금액도 약간 좀 피가 좀 존재했다고나 할까 이제 그렇게 될 경우라면요. 물량이 네. 어느 정도 나올게 된다면은 피가 이제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그대로 머물거나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뭐 꼭 연관을 질 필요까지는 없는데 저 위쪽에 위례 신도시가 있어요. 성남 위쪽에. 예. 지금 이 위례 신도시가 프리미엄이 뭐 한 1억 5천 정도 붙었다가요. 지금은 1억 2천에서 1억 정도로 내렸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지금 입주 막 하는 시점에서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세 금액도 5억 5천을 예상했는데 지금 4억 5천 정도로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어느 정도 실제로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신 분이 집을 내놓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주춤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예. 오히려 지금은 분위기에 의해서 조금 높아진 부분이고, 자, 그렇지 않다. 내가 물론 이제 실거주를 생각해서 한다면은 지금도 마음은 급해지겠지만 어떤 시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 얘기로대로 분양 이후로 조금 이렇게 상황을 살펴가면서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태전지구에 대한 공급량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입주가 되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내년 이 많은 입주 물량에 의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주택도 내년을 좀 고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급하게
이게 아파트라는 거는 단위당 이게 몇 개월을 차고 시차를 놓고 뭐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요. 한 해를 넘어서 금액들이 조금 이렇게 빠지고 오르고를 반복을 하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좋은데 아까 장기적으로는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타이밍만 올해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길지 그걸 잘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가 시청자님. 예, 예. 네, 비가 그 많이 금액이 붙어서- 많이 중요해요, 예, 사실은. 그래서 예, 예. 지금 정확하게 지금 피가 얼마 붙었고 분양 금액이 얼마라고 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예. 좀 더 숙제로 남겨드리는 게 좀 더 시세 파악을 스스로 잘 하셔서 이게 조금 너무 꼭질 듯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좀 딜레이 시켜야 되거든요. 좀 예. 매수하는 시점을.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예, 예. 일단 지난해 예, 예. 대비해서 올해 들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선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이나 매물 자체는 잘 고르셨고요. 예, 답변은 조금 시기에 대해서는 늦춰보자라는 이야기였네요. 만족하십니까? 예, 예, 예. 네, 또 궁금하실 예. 때 한 번쯤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무슨 고민 있으셔요? 제가 그 잠실에 네. 그 리센츠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33평인데요. 잠실의 리센츠 아파트요. 네. 네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요즘에 이제 경기도 그렇고 해서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새로 이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게 네.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좀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혹시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시고 이걸 보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거주 중이십니까?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실거주 중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실 쪽에 리센츠 아파트,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궁금한 점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 송파구 잠실로 가볼게요. 지금 잠실의 2단지 그 리센츠 아파트를 보유하고 또 거주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33평인데 요거를 좀 팔까?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더 예.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예. 어때? 거주하시기에 너무 좀 편하고 좋지 않나요? 교통이라든지 좋죠. 네. 주거 환경이 좋은데 꼭 이렇게 이거를 매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또 어느 부분인지 뭐 좀 다른 쪽으로 이사 계획이라는 부분이 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은 좀 이제 다른 곳으로 하는 계획이 특별하게 있으세요? 그 가격이 크게 변화가 있거나 하질 않고 네. 요즘에는 이제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다른 좋은 곳으로 매도를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이걸 보유를 해도 전망이 괜찮은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은 보유해도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거주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라는 게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전세 비율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전세사회자가 집을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느냐의 판단 기준에서 충분히 이 잠실 1, 2, 3, 4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매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 입지적인 분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자, 일단 지금 얘기하신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자, 그 1단지 또 뭐 엘스부터 리센츠 또 트리즘 해가지고 레이크 요렇게 네 군데 이렇게 잠실 아파트 단지는요. 그야말로 송파구 관내에서는 가장 지금은 1등 아파트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이제 잠실 5단지가 이제 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옛날로 입주했을 때 따진다면 5단지가 조금 이게 부유층 아파트고 1, 2, 3, 4단지는 서민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 5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5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임박해지고 좋아질수록은요. 사실 가장 수혜를 입는 곳이 이 리센츠 아파트가 될 것이고요. 자, 폭넓게 좀 본다면은 일단 그 잠실역 근처에 이제 잠실 제2 롯데월드에 대한 준공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인구 유입에 의한 효과, 실거주 수요, 즉 전세금도 올라가고 매매 금액도 올라갈 수 있느냐의 여지를 따진다면 충분히 그것도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잠실 지역하고요 삼성동 쪽에 있는 부분하고 이 묶어서 소위 마이스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복합 교류단지로 이러기를 또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는 2018년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이 부분을 일단은 그냥 말뿐이 아니라 뭔가에 대한 계획안으로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이 근처에 있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동부터 해가지고 이 잠실에 있는 요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은요 빠질 염려는 전혀 없고 어느 정도 또 다소나마 올라가지 않을까, 또 올라가는 그 기폭제, 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올 하반기라든지 또 그 잠실 9호선에 대한 연장도 교통 노선에 대한 호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일단 보유, 최소한은 1년 정도는 더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데 사시는데 그냥 너무 불안해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네. 오히려 또 여기에 살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한테는 정말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는 좀 가치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팔 필요는 없고요. 또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잉여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는 건 그건 다른 분야에서 내가 조금 작은 시드머니, 즉 뭐 투자액을 조금 만들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은 다른 부분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크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슬슬 뭐 수익형 쪽으로 돌려볼까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 가격 상승 모멘텀 충분하니까 조금 더 1년 정도는 보유하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참고하고 한번 움직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두 분의 전화 연결 해결해 봤습니다. 또 세 번째 분 빠르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무슨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여기 성남 분당구 금곡동의 화인 아파트인데요.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여기 이 동네에서 10년 거주를 했는데, 네. 예,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제 요즘에 30대들이 전세를 선호하고 전세가는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 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보유를 가야 되는지, 예, 저희 남편은 이제 남자들은 다 매도를 하자 그러고 여자들은 저희는 이제 한 가구라 이거를 좀 불안한 거에서 너무 궁금해서요. 집안 내에서 또 의견이 좀 갈리셨군요. 네. 이 금곡동 하면 미금역이나 뭐 정자역 인근인 거 맞죠? 미금역에서 도보로 한 6분, 7분? 네, 알겠습니다. 금곡동의 화인 아파트 굉장히 오래 거주를 하셨는데 현재 추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오늘 한번 그 갈등의 고리를 좀 잘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좀 명쾌하게 답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행정구역은 이제 분당구 금곡동이에요. 네네. 자, 이제 미금역 근처에 그 청솔마을 화인 유천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신 거죠? 네. 자, 몇 평이죠? 살고 계신 게? 저희가 12층이요. 몇 평이죠? 32평. 32평. 예. 자, 이걸 지금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저희가 옆에 이제 한라에서 한 4년 거주했고 여기에서 6년 거주했거든요. 그럼 지금 자녀는 고등학생이고요. 자, 일단은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분당이라는 지역에 대한 그 입지가 뭐냐면 자, 분당은 워낙 사실 그 포스트 강남 하고 뭐 천당 아래 분당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죠. 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판교가 들어왔는데 이제 판교에 소위 이제 테크노밸리에 소위 그 벤처기업이라든지 IT 기업이라든지 그런 유망 기업들이 속속들이 입주를 하면서 거의 그 새로운 강남화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판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새 아파트고 또 주택 가격도 비싼데 그렇지 않지만은 헌 아파트면서도 그래도 교육이라는 환경이 받쳐주고 있는 곳이 이 분당이에요.
네. 특히 정자역 또 순회 서현 북쪽으로는 또 아래쪽으로는 바로 이렇게 미급역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교육 그리고 교통까지 맞물려졌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부들은 안 떠나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성분들이 살기도 편하지만 또 애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성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꾸준히 주택 가격이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려되는 건 집은 점점점 낡아가는데 사실 여기를 뭐 재건축을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9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은 아직 연한도 조금 멀리 남았지만은 그 연한됐을 때 재건축을 할 정도로 사실 재건축 그 조합원들한테 큰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습만 지켜봤을 때 오래된 아파트라고 손치더라도 집은 낡았지만 교통과 교육에 따라만 준다면 전세 수요자들은 떠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전세 비율이 보통 이렇게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평균 전세 비율이 74%인데 60%를 하는 게 9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74%에 육박합니다. 사실은 전세 비율이. 그 얘기는 그만큼 여러 가지 좋은 장점에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세입자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전세 금액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하는 부분이고 시점은 그래요. 더 좀 있으라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신분당선이 연장이 개통됐잖아요. 근데 미급역만큼은 아직 개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신분당선에 대한 역사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에서 실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왔다 내려가 볼까 하고서 그 예를 들어 그쪽에서 강남 쪽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내려가 볼까라고 한다면은 신분당선을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 주변 광교까지 주택 가격이 다 오를 수밖에 없고요. 미급역도 이제 개통이 됐을 경우라면은 충분히 실수요자에 의해서 가격이 오히려 지금보다는 조금 다소나마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남편분한테 꼭 전달해서요. 그냥 남편분이 어디로 또 이사할지 모르겠지만 애들 교육 그리고 강남으로의 접근성 또 주택 가격의 안정성 이런 거 생각해서 그냥 살자. 한 1년은 더 애들 학교 다 보내고 나서 그때 한번 또 고민하고 다시 한번 자문을 얻어보자. 이렇게 꼭 말씀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목소리 너무 밝아지신 거 아니에요? 오늘요, 밤 11시 30분에 저희 방송, 재방송이 있더라고요, 이거. 신랑분 퇴근하시면 같이 한번 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022077-6330번 전화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02797-0300번으로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이은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이은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그리고 소액 투자처에 대한 힌트를 준다고 하죠. 3월 5일 토요일 그리고 7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진행이 됩니다.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 자세한 문의사항 연락받고 있습니다. 네, 이 세미나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이 시기에 어떤 답변을 주실 건지, 어떤 해답을 주실 건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의 이렇게 답변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세분화된 강론, 그리고 세미나에 오시면 총론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바라보는 거는 어떻게 하면 가장 넓게 볼 수 있느냐. 사실 경제부터 좀 풀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각 종목별 또 지역별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 방법이 제일 좋은지 또 세금까지 여러 가지가 와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가는 마음으로 오셔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서요 2시부터 또 5시까지 이제 부동산 상반기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또 합니다. 특별하게 굉장히 큰 장소에서 하는데 거기에 좀 마지막에 또 저랑 우리 신하선 대표님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또 풀어드린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여간 내일 또 저희 세미나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많은 분들의 참석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움 주신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귀가 솔깃해지는 말이 바로 돈이 된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여러분에게 정말 수익이 날 만한 좋은 매물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02-2077-6393번으로 소개받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할게요. ENL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하나하나씩 소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철문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소개해 주시는 곳 매물정보 내용 어떻습니까? 네, 마포구의 핵심 지게를 할 수 있는 합정동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 매물의 희소가치가 높은데요. 합정역과 도보 2분 거리, 한강변과 도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쾌적성이라든 실거주, 투자 목적에서 상당히 좋은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합정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했다. 굉장히 귀가 솔깃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김영조 소장님께서 어떤 정보 가져오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네, 자, 제가 준비한 두 가지의 매물은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두 가지의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100만 평의 우면 R&D 지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매매 금액 2억 5,500만 원, 소액 1,5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최고 개발 수혜지에 있는 서초구 우면동의 단지형의 투룸 다세대 주택과 자, 두 번째 매물로는요, 강남의 중심역입니다. 선릉역을 도보 2분, 거리로는 200m의 초역세권의 단지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면동, 역삼동, 그리고 합정동 오늘은 세 곳의 매물 정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셔야겠죠. 자, 어떤 정보일지 먼저 김영조 소장님의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네요. 준공연도는 올해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2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우면동입니다. 앞서 R&D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본 매물의 투자 포인트는요, 일단 현재 그 풍부한 임대 수요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우면동 지역은 현재도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뒷받침이 되는 이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 이 서초구 우면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개발 호재와 풍부한 임대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의 것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 서초구 우면동이 되겠는데요. 최근 정부가 투자 발표를 대규모로 했습니다. 이 5,200가구의 뉴스테이, 또 8,000세대의 보금자리 주택, 또 280여 개의 R&D가 상주해 있지만 100만 평의 이 부지의 투자 활성화 대책까지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매물이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본 매물이 유일하게 이 100만 평의 부지 이내에서도 우면동에는 유일하게 신축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유일한 다세대로 해서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는 점, 또 매매가 2억 5,500만 원에 단지형 신축 투룸으로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뭐 연구소라던가 업무단지가 많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넉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자세하게 포인트들은 잡아봤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입지 여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추천 포인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본 매물의 입지는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있는 강남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매물지 앞으로는 그 양재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편으로는 우면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풍부해서 연구센터가 모여들 수밖에 없는 힐링이 가능한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면동 일대는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와 보금자리 주택 또 280여 개의 R&D 센터로 이어졌습니다.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는 유일하게 본 매물지만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본 매물입니다. 자, 대중교통으로는요. 4호선 선바위역과 버스를 이용하여 3호선 양재역, 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숨적 이용이 가능하고요. 도로망은 교대역까지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우면산 터널이 접해 있습니다. 또한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으로서 도로망이 더욱더 편리해질 전망이고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은 삼성 R&D 센터, LG 연구센터, KT R&D 센터 등 도보로 5분 거리에 출퇴근이 가능한 그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개발 호재들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최근 정부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100만 평이 지역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업 R&D 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파이시티 용지, 농협 하나로마트, 화해 공판창, 양곡 도매시장을 대규모로 개발 가능하게끔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절해서 풀어준다는 특급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자, 엄청난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요. 또 현재로도 이 만여 평의 LG R&D 센터와 또 KT R&D 센터는요. 각각 5천억과 4천억의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고속터미널 부지가 우면동과 접해 있는 양재동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소초 IC에서 이 한남 IC까지의 구간을 지상은 공호나 지하는 도로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기업형 뉴스테이 5,200가구가 또 주암동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말로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게 본 매물의 그 인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그 업무지구로의 접근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이 업무지구로의 접근성 가장 중요한데요. 삼성전자 R&D 센터, LG R&D 센터 등 유명 대기업의 R&D 센터들을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입지적 장점과 함께 개발 호재가 풍부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인근 지역의 개발 소식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앞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얼핏 조감도가 지나갔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진행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 그 현재 우면산을 바라보고 조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대형 빌라들 단지 내에 이렇게 빌라들이 쭉 형성돼 있는 곳에 신축하는 단지형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도로는 6m와 4m 양면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건물은 시공 능력이 매우 우수한 건설회사가 직접 시공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안에 내장재로는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무인 택배함, 또 단지형이기 때문에 2대 엘리베이터, CCTV 등 모든 설치물들이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적 감각의 도시형 다세대 투룸 주택이 되겠고요.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샘플 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참고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본 매물의 가격은요.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2억 5,500만 원입니다. 강남 투룸의 가격으로는 매우 저렴한 가격인데요. 월세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금 1억 5,500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 7천만 원 투자하여 매월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매매가 2억 5,500만 원의 투룸의 가격, 경쟁력 있는 가격에 단기 차익, 소액 투자, 수익성 매물에도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 말씀 주실 때 가장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수익성에 대한 기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자 부동산 투자의 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이 되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은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나눴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처 놓쳤다 하시는 부분들 확인하시고자 화면으로 정리해뒀으니까요.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보는 합정동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6호선 지나가는 합정역 도보 2분 거리네요. 준공연도는 올해 5월 예정이고요. 6층 건물 내에 6층에 자리했습니다. 자, 금액을 볼게요. 2억 6,2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2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도 멀지 않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일단은 누구나 좋아하는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가 집중적으로 합정역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중심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본 매물 합정역과 도보로 2분 거리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도보로 한강변까지 도보로 5분 거리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장점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합정동 같은 경우는 풍부한 임대차 수요죠. 바로 홍대 상권과 맞물려서 임대라든지 바로 6호선 라인 쪽에 보시면 상암 DMC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합정 역세권, 홍대 상권, 그리고 공덕이라는 이태원까지 아우러진 임대차 수요가 풍부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이 매물이 다세대 주택인데요. 실질적으로 5층부터 실질적으로 한강변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쾌적성 부분이라든지 조망권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매물은 실거주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고금, 내장재가 장점으로 인해서 높은 임대가에 따라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2,200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라던가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어떤 것들이 제일 중요한지 하나씩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마포구 하면 젊은 세대들이 가장 주거단지를 선호하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 방송국 입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 매물 인근 지역이 연예기획사라든지 이런 서비스 산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인근 지역에 보시면 디자인 출판지구죠. 또한 바로 보시면 홍대 상권, 서울시 상권지에서 2대 핵이죠. 여기에 풍부한 그런 젊은 세대들의 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합정역은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도보 2분 거리죠. 여기서 바로 상단에 홍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의선과 공항철도 하단 쪽으로 이동하시면 한정거장의 당산역의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입주한 이유는 바로 다양한 간선 도로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차량으로 1분 이내의 강변북로, 여기에 더불어서 올림픽대로라든지 경인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녹지하면 한강변 시민공원 있죠. 여기도 난지도 공원이라든지 또한 이 주변 지역 우수한 대학군 홍대, 연대, 서강대 이 다양한 대학군과 더불어서 주변 지역에 많은 편의시설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초중 고등학교 있기 때문에 학생을 키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이 바로 인근 지역 업무타운의 중심이죠. 상암 DMC 업무타운과 여의도 업무타운 그리고 용산 업무타운이 삼각형으로 트라이앵글로 감싸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의 수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변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뭔가 소식이 추가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마포구에서 홍대 상권과 맞물려서 합정 역세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핵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핵에 바로 접해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바로 앞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만큼 향후의 임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의 균축지를 통해서 현재 3분의 1 정도 개발된 상태에서도 서부권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상업과 업무, 주거,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더불어서 집중적으로 현재 주변 지역의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 주변에 디자인 출판 지구라든지 홍대 입구역 주변부터 경의선 지상 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 시설이 지금 들어서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당인대 발전소가 있는데요. 가족 테마 공원에서 탈바꿈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17년도에는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든지 제2의 홍대 상권이 이 라인 쪽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바로 한강변 시민공원이 있기 때문에 한강변 수변 계획 발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개발될 지역이 바로 앞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보시면 여의도라든지 용산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현재 면세점이 특화되면서 이 주변 지역에 면세점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 홍대 상권까지 연계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본 매물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 자체 건물이 문제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지을 것인지 궁금해져요. 예, 지금 5층 정도 공사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5월 준공 예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특히 이 매물의 테라스 쪽이 3평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쾌적한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라는 CCTV, 자동문 이게 되고요. 여기 한샘에서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부분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진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여기에 시공사가 대우건설에서 오랫동안 건설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부분도 튼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옵션은 풀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다 볼 수 있겠고요. 출입구 쪽에 7m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편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분석해 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매물이 역세권이 바로 접해 있는데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한데요. 이 매물이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가 기본적으로 2억 4천 이상을 받쳐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2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일 뿐만 아니라 임대 수요가 뛰어난 곳이 바로 합정 역세권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90만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7,2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개발에 따른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매물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유의점, 조심할 점도 전해주시죠. 예, 합정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전략 정비고요. 실질적 인근에 보시면은 홍대 상권이 있는 라인이 A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지가의 상승력, 개발의 호재가 듬뿍 담을 수 있는 입지 여건, 이런 입지의 호재를 잘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부분이 향후의 매도 시점에서 그 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내용 한번 정리하시고요. 다음 정보로 이어가시죠. 네, 이어서 세 번째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삼동으로 갈 텐데요. 내용 보고 돌아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분당선 지나가는 선릉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준공연도는 바로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6층 건물 중 2층에 자리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구체적인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어떤 거 있으십니까? 네, 자,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요. 자, 강남의 중심역, 선릉역을 도보 2분, 거리로는 약 200m입니다. 초역세권의 단지형의 다세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토지의 면적이 무려 242평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필로티 주차장이 주차가 30대가 가능합니다. 또 앞서 이런 말씀드린 내용들 때문에 황금성이 매우 뛰어난 장점 또한 가지고 있고요. 단지형 다세대이고 또 전용 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임대 시, 매매 시 어떤 투룸보다 경쟁력 있고 차별돼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역삼동은 하루 유동 인구가 약 39만 명입니다. 직장인들의 주거 배후 지역으로 매우 인기가 높지만
포화 상태인 업무 문화 상업지구에 비해서 주거지역의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임대가가 매우 높고 직장인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로 가능한 임차인들이 풍부하다는 점, 100세 시대에 아주 안성맞춤인 연금형의 부동산이라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매물 정보 주변으로 어떤 입지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 그 주변에 이 역삼동 지역의 입지적인 거는 뭐 그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겠지만 본 매물이 가지고 있는 그 구체적인 입지 여건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 역삼동 지역 굉장히 넓은데요. 이 집값의 차이가 골목 하나를 두고도 투룸 기준으로는 억대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지역이 이 역삼동 지역입니다. 본 매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릉역 5번 출구에서 200m의 초역세권 매물이며 본 매물지 앞까지 이미 상가지로 입점이 돼 있습니다. 지가 상승률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다세대와 비교해서 2배의 금액을 주고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강남 개발 최고의 핫 이슈죠. 한전개발 부지가 본 매물지와 접해 있습니다. 최고 수혜지라는 입지적 장점까지 갖춘 매물인데요. 한전개발 부지는 엄청난 재원과 공사비를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만큼 이 계획이 현실화되는 시점에는요. 본 매물지와 더불어 삼성역과 더불어 본 매물지 아주 엄청난 입지적 장점을 가진 매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 부지까지 언급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개발 호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어떤 소식들 전해집니까? 네, 자 우선은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삼성동 한전 개발 부지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죠. 삼성동 한전 부지 23,690평에 현대자동차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섭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강남역 부근에 있는 롯데 칠성부지 1,800평에 대규모 업무 숙박 판매, 문화 집회시설 등을 갖춘 복합 상업시설로 개발이 될 것이고요. 자, 가장 물건지와 가장 인근에 있는 이 삼부토건 보유의 르네상스 호텔 부지가 미국의 맨하탄 쌍둥이 빌딩처럼 사무실, 쇼핑몰, 오피스, 호텔 등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요. 그 외에 구글센터, 의료 특화거리 등 또한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뭔가 사진으로만 봐도 뭔가 으리으리한 것들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달에 완공될 예정인 건물입니다. 건물 특징 어떤지 얼추 거의 다 완성이 돼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와 임차를 병행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본 건물에 그 샘플하우스, 모델하우스를 현장에다 꾸미고 있는 뭐 준공이 거의 다 돼가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 강남 선릉역 다세대로서는 경쟁력 있는 242평의 대지 위에 6층 건물 2개 동이 아주 규모 있게 3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전세대가 모두 거실과 2개의 방이 분리되어 있는 3베이 구조로 신축됩니다. 자, 6층으로 신축하는 그 선릉역 단지형 다세대다 보니까 까다로운 건축 심의를 득하였는데요. 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 심의 과정에서 보통의 다세대 주택은 8인승에서 9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만 본 매물은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2대가 설치가 됩니다. 자, 20여 가지의 까다로운 심의 통과했고요. 자, 시스템 에어컨, 워킹 드레스룸, 무인 택배함, 빌트인 냉장고, 전기 쿡탑, 붙박이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거실의 공간 또한 고급스럽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합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이 주차가 무려 30대가 가능하고 거실 공간의 폭이 4m로서 일반 3룸의 거실보다 넓다, 크다라는 장점을 가진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주차난에 대한 걱정도 덜어낼 수 있다 얘기해 주셨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화면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괜히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자 3억 5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그 이유는요. 우선 그 전용 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또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매물입니다. 그 대지가 242평이라는 그 투룸 다세대는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희소성 가치 매우 뛰어나고 또 그 본 매물의 가장 장점인 월세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장점인데요. 월세 가능 금액 보증금 3천에 월 150만 원 예상됩니다. 개인 신용에 따라서 대출금 2억 4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 8천만 원 투자하여 매월 76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역시 장점을 갖춘 저금리 시대에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떤 점 조심해라 일러주시죠. 네, 준공전에 그 건축 중인 매물 투자 시에는요, 내부의 구조나 뭐 실사용 면적, 일반인들은 평면만 보고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면적의 계산 정말 중요하고요. 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일생에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계약일 수도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방문하셔서 이거저거 둘러보시고 결정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그리고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과 함께했네요. 세 곳의 정보에 대해서 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또 하단에 나가는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각 어김없이 찾아와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라인 잡아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